만약 어느 날 아침 당신이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당신이 타는 자동차, 당신이 쓰는 아이폰의 가격이 하루아침에 20%, 30%, 심지어 50% 폭등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지구 반대편 백악관의 한 남자가 내린 단 하나의 결정 때문이라면,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쥔 채 똑딱거리고 있는 거대한 관세 시한폭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악관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숨 돌렸다고 안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것이 안도가 아니라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폭풍 전에 고요할 수 있다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유지되어 온 세계 무역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을 건 가장 위험한 치킨 게임의 서막입니다. 왜 이 관세 폭탄이 터지면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 물밑에서 어떤 아슬아슬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판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호관세가 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개념은 섬뜩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네 나라가 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매긴다면 우리도 당신네 나라 자동차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당신이 우리 농산물에 50%의 장벽을 친다면 우리도 당신네 농산물에 50%의 장벽을 치겠다.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무역 보복을 전 세계 모든 교역국에 적용하겠다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이 관세 폭탄의 위력은 이미 지난 4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상호관세 법안을 발효시켰고 전 세계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3시간 만에 백악관은 돌연 90일간의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이 13시간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90일 안에 우리와 쇼부를 봐라. 그리고 그 90일의 유예 시한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토록 무모해 보이는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미국 우선주의의 철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트럼프에게 무역은 상호 이익을 위한 교류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는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마치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찍히는 적자처럼 다른 나라의 돈을 뜯기고 있는 패배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입니다. 그는 자유무역은 없다라는 책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의 자유무역이 미국의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중산층을 몰락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에게 관세는 나쁜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무역을 바로잡고 해외로 나간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의로운 도구이자 협상의 무기입니다. 과거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이론에 기반한 전통적인 자유무역 경제학은 각국이 잘하는 것을 만들어 교역하면 모두가 이득을 본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라이트하이저는 그 이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70년간의 룰을 파괴하고 새로운 게임의 판을 짜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관세는 바로 그 새로운 게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90일이라는 시간 동안 물밑에서는 어떤 협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백악관은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와 각각 관세율, 무역 균형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글로벌 포커 게임과 같습니다. 미국이 각국에 내미는 요구사항은 명확할 것입니다. 첫째,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인하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보다 불리한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 장벽,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입니다. 둘째, 비관세 장벽을 허물라는 요구입니다. 스크린 커터처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복잡한 인증 절차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모두 없애라는 압박입니다. 셋째,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늘리라는 직접적인 요구입니다. 미국의 셰일가스나 최첨단 무기 구매를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직접 줄여달라는 것이죠. 미국은 상호관세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각국을 상대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희의 수출길을 막아버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이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 아슬아슬한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거대한 포커 게임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상호관세 폭탄이 터졌을 때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가전제품 모두가 이 상호관세의 직접적인 조준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삼성, LG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잇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 엔진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첫째, 환율 전쟁입니다. 강력한 관세 정책은 달러 강세를 유발하고 원화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원자재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는 똑같은 물건을 훨씬 더 비싸게 사와야 하는 수입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둘째, 공급망 붕괴입니다. 상호관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서로에게 보복 관세를 매기는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시켰던 스무트 마이너스 원리 관세법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 공급망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한국은 그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가장 뼈아픈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상호관세는 우리에게 안보 동맹인 우리 편에 서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엄청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이 시사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은 결코 희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목에 겨눠진 칼날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더 깊이 찌를 수 있도록 잠시 뒤로 물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호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철학을 기반으로 지난 70년간의 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에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아슬아슬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과연 어떤 카드를 내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플랜 B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관세 시한 폭탄의 똑딱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경제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충격 요법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돌이킬 수 없는 혼돈으로 몰아넣을 무모한 도박일까요? 그 결과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